네, 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 새로운 코너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많이 보는 뉴스, 사람들이 주식과 관련돼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뉴스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줄여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에코프로 BM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또 리바운딩 타임은 언제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이야기 드려보고요. 두 번째, 포스코 DX하고 LNF가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매도는 좀 피할 수 있는지, 사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이 팍팍팍 눌려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면 뭐 개미 투자자들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올해 엔비디아가 가장 뉴스에는 많이 기록된 것으로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테슬라라고 합니다. 그 테슬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포인트는 해외 주식은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앞으로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코멘트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이폰 관련된 인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뭐 공무원들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예약 판매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완판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마 LG이노텍 뭐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꽤나 리바운딩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많이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의 많이 보는 뉴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더 잘하면서요. 뭐 그 아저씨가 누군진 잘 알겠죠. 저는 분명히 아닙니다. 자, 배터리 아저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배터리 아저씨가 주가를 뭐 하락시킨 원흉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투자는 자기 책임 원칙, 자기 판단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요. 남 탓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물론 헤드라인을 잘 뽑으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사실은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당연히 원가 연동제로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우리 양극재 업체, 셀 업체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사실은 우리가 경쟁 체계에 있기 때문에 탄산리튬 가격이 확 떨어져 버리면 수산화리튬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경쟁력에서 마진율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과대평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포스코파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에코프로 BM 자체 에코프로가 주가가 나쁜 거냐,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이냐,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앞으로는 좋긴 한데 지금 원가 연동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큰 폭의 하락만큼, 그러니까 마지막에 상승폭 했던 이 부분만큼은 좀 토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9월달까지는 장이 상당히 안 좋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휴도 있고요. 또 재고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재고는 보통 3개월 정도 재고량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한 것들이 통상 7월부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7, 8, 9, 3개월 동안에 가지고 있던 물량만큼은 사실 손실이 나는 것임에 틀림이 없겠죠. 뭐 과거에는 먼저 올라버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차익이 생겼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3개월 후, 그러면 3개월 후면 4분기 정도 돼야지 기저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탄산리튬 가격이나 수산화리튬 가격이 더 하락할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 나온 소식이 또 하나 있긴 하죠. 미국에서 뭐 탄산리튬, 아니 탄산리튬이 아니죠. 리튬에 대한 광산이 발견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거 뭐 생산하고 뭐 이런 과정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4분기 정도 가서 기저효과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그 전까지 시간상을 좀 고려해 보면 8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다 염두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매수로 공략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충분히 하락해 주는 것이 리바운딩 할 때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성립되심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음에 좋은 시절이 와도 크게 상승폭을 제한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치고 올라오면 여기 매물이 또 존재하잖아요. 그럼 뭐 한 10%, 15%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야 되냐? 이 부분 때문에 크게 매수를 들어올 가능성은 없죠. 적어도 개폭이 30% 정도는 된다고 하면 충분히 스트롱 바이로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그만큼 고려해서 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차전지 관련돼서 항상 트레이딩 할 때 탄산리튬 가격의 변동, 그것이 결국은 2차전지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기본 개념은 좀 갖고 접근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좀 지금 2차전지가 조정을 받는 거예요. 오버슈트 된 부분 제외하더라도 그러면 밸류에이션 어디까지 잡아줘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급과의 전기차 수요 감소, 이게 중도 영향이 가장 크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탄산리튬 가격의 변동폭을 보면 600위안 정도 갔어요. 킬로그램당. 500위안이 평균이었다가 최근에 어떻게 됩니까?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 한 70%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 주가도 마찬가지로 뭐 리튬 가격이 그 정도 하락했다고 하면 같이 하락을 해줘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이치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가격대를 보면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한 가치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 밸류에이션 평가가 과도하게 되어졌다는 건 우리가 전반기에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중에서 계속 수급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걸 항상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주가의 파양의 모습은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피날레를 날릴 때, 그러니까 한 해에서 피날레를 날릴 때 항상 나타나는 모습이겠죠. 자, 그럼 저 부분은 좀 버려두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상적인 파형이라 그러면 이 라인을 따라가는 것이 극히 정상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거기서 확장과 수축이 존재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적어도 지금 한 25만 원 정도는 좀 더 조정을 받아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자는 거죠. 섣불리 덤빌 필요는 없고 분명히 미래는 좀 더 올라갈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내년도에 대한 매출 현황과 모습은 상당히 좋으니까요. 기존 가격을 또 완성하고 모든 원자재 가격도 확장 수축을 하기 마련입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3분기, 4분기에 가면서 이런 이슈들은 늘 존재하고요. 지금 미국 내 공장이라든지 유럽 내 공장이 상당히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급 라인이 일단 터져줘야지 돌아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조금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당히 손실이 많이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 올라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당장 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가자. 특히 앞으로 한 달 정도 내에는 리바운딩 할 확률은 많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거죠. 출구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DX하고 LNF가 공매도를 피할 수 있을까? 이전 상장한다고 해서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요. 일단 공매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종목에 해당이 되면 공매도가 출현하게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범위에 들어가냐?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해서 뭐 공매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좀 해보셔야 되고,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자리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포스코 DX도 올해 피날레를 한 번 다 날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하락해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눌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죠. 나빠서 눌린다기보다는 수급의 현황이라는 것은 저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때 조정을 받았던 구간 한번 살펴보면 이때 파형이 잘 버텨줘가지고 치고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피날레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절대 공격적으로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선수들은 더 이상 사지는 않겠죠. 어쨌든 공매도는 지금 현 상태로 가서 시가총액이 저 정도 가면
7조 5천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왜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효과는 없는 것 같고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를 항상 우리가 거래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시죠. 애플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미국에서 패시브 펀드 운용률이 있어요. 25%, 한 종목에 25% 이상 편입할 수 없고 두 종목 합산이 50%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모르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전체 시가총액 항상 펀드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25%를 거의 근접해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보면 25%쯤 차면 다시 한 22, 3%로 낮춰야 됐다가 다시, 그죠?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라면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애플 갖고 계속 들고 있으면 바람 따라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조금의 더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25%꾹 차고 나면 주춤주춤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죠. 분기 중간에 25%를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27, 8 갔다 그러면 분기 말 정도 가면 다시 25%로 낮추고. 그러니까 거기 프로그램 차익처럼 존재하는 그런 게임의 법칙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게 분명히 작동되고 있음을 전 느끼고 있어요. 이유인즉슨 이런 거예요. 자, 1분기 때도 올라가고요. 내려오죠. 여기 3월 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월 달 말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눌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테슬라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다음번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분기별로 말입니다. 항상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이 존재할 때, 물론 장이 워낙 안 좋은 구간이 존재할 때는 같이 하락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애플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언제쯤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애플은 항상, 그쵸? 분기 말 지나고 나서 분기 초, 그러니까 분기 한 중순이겠죠. 둘째 주 정도가 가장 적당하겠네요. 그쯤에서 둘째 주, 셋째 주에 매수해 주시고, 주가가 뭐 제가 생각할 때 보통 10% 이상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 또 수익 실현을 했다가 이런 패턴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애플도 패시브 펀드 편입량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어쨌든 포인트로 좀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땐 지금 테슬라가 가장 인기 많고요. 스파이, 그다음에 QQQ, 엔비디아, 애플 이 정도 수준으로 인기가 많다 개인들한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업사이드가 많은 종목에 개인들은 더 많은 관심 갖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잖아요. 반면에 보면 테슬라는 지금도 좀 나름대로 성장할 폭이 상당히 있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전기차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자율주행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테슬라와 엔비디아 두 양대 축이 자율주행의 가장 주축을 이루면서 성장할 것임에 틀림이 없고요. 후발로 들어오는 애플의 모습은 어떨지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자율주행 이슈 그러면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가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또 후방 업체들, 뭐 카메라라든지 모듈 여러 가지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들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쪼록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실 때 테슬라도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면 어떻게 거래를 하시면 상당히 좋은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들어오면 잡아주는 개념으로 좀 가는 거고요. 엔비디아 역시 퍼센트가 좀 낮긴 해요. 그렇지만 똑같은 원리로 같이 움직여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하고 엔비디아는 같은 섹터예요. 그래서 애플이 눌리면 엔비디아도 주가가 잘 오를 확률은 낮죠. 왜? 투자의 심리라는 것들은 그런 쪽으로 연동해 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애플은 지금 현재 애플은 좀 주가가 좀 눌려주는 게 가장 정상적이다. 그래야 우리가 10월 달에 11월 달에 주가가 다시 랠리업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트레이딩 하시는데 좀 거래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폰 15, 뭐 중국에서는 뭐 별로 안 팔릴 것 같다고 하지만 예약 완판 쫙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LG노텍, 삼성전자, BH 이 등이 주가들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고 그러면 뭐 LG전자도 상당히 좋을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LCD 폰 쓰실래요? LED 폰 쓰실래요? 게임을 하든 영화를 보든 화질 좋은 걸로 봐야겠죠? 더군다나 아이폰을 늘 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좀 더 확장된 카메라 기능들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이 우리 아이폰의 매력이다. 사실은 아이폰과 폴더블폰, 플립 뭐 이런 것들과의 대결인데요. 당연히 제가 볼 땐 아이폰이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저 새로 나온 것들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실은 날 같은 경우도요, 바로 아이폰 15 출시되고 나면 바꾸고 싶어서 벌써 대기 중입니다. 자, 그런 걸로 봐서는 그들의 사랑, 변함이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고요. 자, 그러면 LG노텍 관련된 거 주가 어디까지 올라올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글쎄요, 그냥 이 정도까지는 적어도 무너진 자리까지는 올라오는 게 정상이다. 이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 자리까지는 와주는 건 뭐예요? 기본 매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다? 자, 4분기 가면서다. 그러니까 언제든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진행할 때는 바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온 뉴스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요소이지 않을까. 더불어 스마트폰 관련해서 특히 아이폰 관련돼서 투자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 부분 염두하셔서 거래 진행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고 판단이 됩니다. 야, 뉴스가 뭐고 이런 것들이죠. 저거 이미 지나간 뉴스인지 앞으로 진행될 뉴스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런 것들은 앞으로 진행될 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한테는 긍정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처음 해보는 코너였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뉴스 시간 우리 한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앞으로 매일 이런 코너를 준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곧 머니케어 뉴스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